그러면 두 번째, 요 녀석을 볼까요? 요 중간층, 중간관리자층.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해봤고, 이번에는 중간관리자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관리자층은 성능 평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병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정확도는 1번 기호주의자들의 성능 평가인데요. 자, 주로 범주형 변수를 예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보차는 연결주의자들의 성능 평가 툴이고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화주의자들의 모델에서는 적합성 함수를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특정 조건에서 이 적합성 함수가 제곱 오차가 되는데, 제곱 오차가 되면 이쪽으로 연결주의자로 3번 방식은 연결주의자 방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전 확률을 무시하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사전 확률을 무시하고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진화주의자들의 적합성 평가 툴은, 성능 평가 지표는 제곱 오차로 바뀌고, 그러면 진화 모델은 바로 연결주의자 모델, 딥러닝 모델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확률은 베이즈주의자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인데요. 그 다음에 마진은 SVM 모델, 다섯 번째 유추주의자들의 SVM 모델은 성능평가가 마진인데, 마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볼까요? 특정 조건에서 또 이 SVM의 마진은 정확도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1번 기호주의자 모델이 되어버리거든요. 뿅 가볼까요? 자, 요거는 391페이지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such as 정확한 예측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예측에는 1이라고 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게 오리지널 원리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최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게 제약을 줍니다. SVM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틀린 예측수가 마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5개까지 틀린 건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 4개나 3개 정도 틀렸으면 그 구분은, 그렇게 구분하고 하는 직선의 마진은, 서포트 벡터는 오케이, 벌점은 0점, 이 정도는 괜찮아. 현실에 나가서 더 복잡한 구조도 생길 수 있는데 뭐 자료들이.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의 틀린 예측수가 생기면, 드디어 지뢰밭 안에 5개 이상의, 원래는 지뢰밭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지뢰밭 바깥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약간 그 제약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 수학은 잘 모르는데 특정 조건에서 이 마진은 정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성능평가도 사실은 각각 하나하나씩 쓸 수 있는데, 이 적합성 모델은 특히 요 3번 모델은 2번 모델로 환원이 가능하고, 특정한 조건에서 5번 모델은 다시 1번 모델로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환원이 안 되는 모델도 있죠. 각각은 개별적으로 쓰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냐면 단독으로 사용하나 병행으로 사용하는데, 적어도 3개의 모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간 통합, 내핵이죠. 내핵 여기 이 녀석, 서포트 벡터, 논리 표현, 신경망, 유전자 프로그래밍, 그래픽 모형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SVM은 다층 퍼셉트론으로 환원이 된다고 합니다. 5번 모델은, 유추주의자 모델은 2번 연결주의자 모델로 환원됩니다. 맨 마지막은 연결주의자라고 그랬죠? 형식은 4번 베이즈주의자지만, SVM은 은닉층이 S자 곡선 대신에 커널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이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발제를 할 때는 잘 저도 약간 논리가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SVM은 사실은 은닉층에서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다. 선형 결합은 다층 퍼셉트론에서 여러 가지 신경 노드들의, 은닉층의 신경 노드들이 서로 연결할 때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VM 모델은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망 2번 연결주의자들의 모형으로 되도록 환원할 수 있다. 뭘? 표현. 그 내핵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서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스터 알고리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1번 기호주의자들의 모델은 2번 연결주의자로 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 표현은, 기호주의자들은 논리 표현을 하죠. 규칙들의 집합이고, 이는 또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 모델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규칙은 어떤 특성을 매우 잘 나타내는 신경세포로 환원할 수 있고요.
오, 그렇구나 라고 저도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규칙들의 집합은 은닉층하고 출력층으로 구성된 딥러닝 모델, 다층 퍼셉트론으로 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머신러닝 툴 자체를 만드는 이 신급 개발자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외우고 배우고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 그리고 그래서 규칙들 중 하나의 규칙에 하나의 신경세포를 은닉층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규칙들을 구분하는 신경출력 세포로 구성된 다층 퍼셉트론, 그 딥러닝망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이해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논리 규칙들을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로 만들고 신경 노드로 만들고 그것들을 은닉층으로 쌓고 은닉층과 출력층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1번 기호주의자 모델이 2번 유추주의자 모델로 된다라고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해가 어렵냐면 수학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 책은 그런데 수학을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세 번째는 진화 유전자주의자의 알고리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도 2번 연결주의자의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으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래밍도 단지 논리 규조의 구조물이고요. 프로그래밍은 특히 트리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리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규칙으로 응축할 수가 있으며, 그러면 규칙을 신경세포로 표현 가능하고, 아까 위에서 했죠? 그러면 이 녀석 또한 다시 다층 퍼셉트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번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이 규칙의 모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2번이 돼서 중간 과정에서 3번 역시 2번으로 환원이 된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아이디어죠. 자, 그리고 4번. 형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베이즈주의자들의 4번 모델도, 즉 그래픽 모형도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프 연쇄 모형, 마르코프,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 같은 베이즈주의자들의 형식도 다층 퍼셉트론으로 딥러닝으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5번 모델 2번으로, 1번 모델 2번으로, 3번 모델 2번으로, 4번 모델 2번으로, 즉 모든 모델은 궁극적으로 표현, 그 알고리즘 표현은 2번 딥러닝 모델로 갑니다. 어떤 형식을 띄고 4번 형식을 띄고, 그 4번 형식은 무엇이냐? 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래픽 모델은 요소들의 곱이고요. 그래픽 모델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앞 요약에서 베이즈주의자들의 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책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이즈 네트워크는 제가 아마 설명한 것 같고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이즈주의자들 섹션도 너무 길어서 일부 섹션을 제가 요약해서 제외했거든요. 아무튼 베이즈 네트워크는 베이즈주의자들의 베이즈 확률을 네트워크로 만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은닉 상태하고 출력 상태를 나눈 것이 바로 마르코프 네트워크거든요. 오네긴의 C가 생각이 나네요. 자, 곱해할 요소들을 베이즈 요소들은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고,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곱해할 함수는 요소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결국엔 그래픽 모델은 요소들의 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픽 모델은 확률들의 곱인데, 그럼 이 확률들의 곱을 어떻게 퍼셉트론으로 환원을 시키느냐? 가장 큰 변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딥러닝 신경망 모델은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경 은닉층 1, 은닉층 2, 은닉층 3 따따따따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층이 있는데, 각각의 노드들에게 100개씩의 신경 노드가 있고 각각의 은닉층에 100개씩의 신경 노드가 있으면 여러 가지 100억 개 정도, 10만 개 정도, 100억 개 정도의 연결선이 생기거든요. 그 연결선의 가중치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들을 전부 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형결합이거든요. 선형결합. 곱한 다음에 더한다. 그게 선형결합인데, 요 다층 퍼셉트론은 곱한 다음에 더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요 그래픽 모델은, 베이즈주의자들의 그래픽 모델은 곱만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하기 형태로도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 아이디어는 로그를 주자는 거죠. 여기 조건부 확률이 있거나 이게 함수로 만드는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지수를 보여주는, 지수는 예를 들어서 이 자연 로그 2의 7승 할 때 그 7, 아니면 우리 여러분 x제곱 할 때 2, 그런 게 지수죠. 수학에서 지수를 보여주는 로글이라는 안경을 쓴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로글이 로짓이라고 하는 수학 함수의 오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거는 이 한글 책으로 읽어서 영어 책을 안 읽고 있는데,
저는 로지치라고 추정합니다. 나중에 영어책 한번 읽어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그를 씌우면 각각의 지수들이 서로서로 곱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들이 더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2승 곱하기 x3승은 그렇게 곱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답은 x5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곱하기 형태로 되는 거, 이걸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톡톡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2 더하기 3은 노, 이렇게 계산이 곱하기 계산이 아니라 더하기 계산이 됩니다. 그것이 변환 아이디어고요. 요소들의 곱을 이제 다른 모델처럼 지수값이 2하고 3을 더해지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로그를 취하면.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픽 모델, 베이즈 네트워크라든가 마르코프 네트워크 그래픽 모델들도 결국은 선형결합의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서로 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딥러닝 모델로 환원할 수 있다. 정말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있었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걸 어림풋하게 수학으로 배웠는데 전혀 감도 못 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퍼셉트론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짠! 다만 논리하고 그래픽 모형의 통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픽 모형을 확률이라고 보면 논리하고 확률이 가장 통합에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요 녀석들이 기호주의자들이 논리주의자들이고 여기 베이즈주의자들이 확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지금 요 베이즈주의자들의 형태를 띠고 연결주의자들의 딥러닝으로 가는 것이 이 저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게 이 5개의 종족, 5개의 마을을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호주의자들의 논리하고 베이즈주의자들의 확률이 얘네들을 서로 결합시키기가, 요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요 첫 번째 마을하고 네 번째 마을을 결합시키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게 저자의 발견이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 논리하고 확률의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책 자체 394페이지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면, 자,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베이즈주의자들의 형식입니다. 가장 진화된 형식을 이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고, 어떻게? 그러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음 섹션을 보시라. 어떤 것?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보시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요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건 겨우 9장에서 겨우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 하나를 설명드렸어요. 이거 제 생각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9장이. 자, 지난번 요약에서는 배경 지식과 알고리즘 통합을 한꺼번에 설명드렸고, 이번의 요약에서는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을 설명드렸고, 다음 요약에서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흉, 지구 규모의 머신러닝, 의사 알고리즘은 여기는 쉽습니다. 자, 여기가 이 책에서 9장이 제일 어려운데 9장에서도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서로 간에 보십시오. 내핵, 외핵 멘틀이 서로 간에 사실은 5개 마을의 내핵, 외핵 멘틀이 각 내핵 레벨별로 통합되고 외핵 레벨별로 통합되고 멘틀 레벨별로 통합된다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에서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미래의 신의 알고리즘, 미래의 마스터 알고리즘의 후보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지만 이건 아직 시험 중에 있고, 제 생각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5개 머신러닝 모델이 서로 간에 결국에는 하나다. 결국에는 베이즈주의자들의 툴을 쓰고 연결주의자들의 딥러닝 신경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궁극적인, 실용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섹션은 9장의 방금 요약한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